결혼신고를 하러 가는 날. 계약이지만 법적으로는 진짜 결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검정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서연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아주머니가 어제 가져다 준 깨끗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주는 정장을 입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의젓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단정한 한복 차림이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태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으로 만든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겁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죠.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계약이지만 형식은 갖춰야 할 것 같아서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은빛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반지에 담긴 의미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관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중앙공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산책 나온 노인들, 뛰어노는 아이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손에 낀 반지를 자꾸 만졌습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뿌듯함과 설렘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연아, 민호 오빠, 박민호였습니다. 서연의 고향 오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반가움에 일어섰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너구나. 어떻게 여기 왔어?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민호도 그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임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소개했습니다. 오빠, 이분은 강태준 씨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호입니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준입니다.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혹시 둘이 무슨 사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더 예리해졌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부부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설명할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약 결혼이라고, 형사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서구를 찾기 위해서라고. 민호는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결혼까지 해! 민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을 보는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서구 소식은 들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서구 찾는 거 도와줄게. 내가 경성에서 아는 사람들 많거든. 정말요? 응, 같이 찾자.
민호는 태준을 흘끗 봤습니다. 경쟁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는 길이야? 관청이요. 혼인신고하러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축하해. 진심이 담기지 않은 축하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따로 만날 수 있을까? 서구 일도 있고. 예.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관청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까와 달리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만난 일로 복잡해 보였습니다. 태준은 민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청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에게 서류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무원이 혼인신고증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증서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관청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최 형사였습니다. 윤서연 씨 맞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가출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준은 침착하게 혼인신고증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방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형사는 증서를 확인했습니다.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형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형사가 떠났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930년 봄 경성 계약 결혼이 완성되었습니다. 강태준과 윤서연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복잡했습니다. 민호의 등장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의 경고는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서연은 손에 낀 반지를 봤습니다. 태준도 그녀를 봤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여전히 각자의 방을 지켰습니다. 태준은 사진관 일을 했고 서연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영숙 아주머니는 가끔 들러 두 사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동생은 어디 있을까? 무사할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호가 급한 표정으로 사진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구 소식 들었어? 민호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용산 부두 근처 여관에서 서구와 비슷한 소년을 봤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맞고 고향도 같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도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당장 가보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전차를 타고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경성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초조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부두 근처는 복잡했습니다. 인부들이 짐을 나르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공기는 소금기와 생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여관이 나타났습니다.
용산여관이라는 간판이 빗둘게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 깨진 창문, 가난한 이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노파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구에 대해 물었습니다. 16살쯤 되는 소년, 고향이 충청도라고.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노파에게 돈 몇 푼을 건넸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끝방 일주일 전까지 녹아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서연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태준과 민호가 뒤따랐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끝방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작은 상자만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태준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문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한 벌, 작은 수건,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편지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서구의 편지는 짧았습니다. 누나에게 쓰다가 중단한 것 같았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글씨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급하게 멈춘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습니다. 태주는 방을 더 살폈습니다. 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쓴 것 같았습니다. 윤서구라는 이름, 그리고 날짜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서연이 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구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창문 밑을 살피던 태준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른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연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서구 옷이에요. 제가 만들어준. 그녀는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 자국을 봤습니다.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서구는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쳤고 급하게 떠났거나 끌려간 것입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무 상심하지 마. 서구가 여기 있었다는 건 알았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여관을 나왔습니다. 서연은 넋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한적한 곳으로 왔습니다. 민호가 서연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주는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답일까? 서연이 뭔가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구는 아마 위험해서 도망친 거야. 경성 어딘가 숨어 있을 거고,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랑 고향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상황 정리되면 다시 서구 찾는 거야. 하지만 태준 씨는 계약 결혼이잖아. 진심이 아니잖아, 서연아. 넌 자유로워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연락할게.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태주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세 사람은 전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창밖만 봤습니다. 민호는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사진관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서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사라졌습니다. 사진관에는 태준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들어가서 쉬십시오.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홀로 앉았습니다. 오늘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서연에게 뭔가 제안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자고. 태준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연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민호와 함께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약이라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민호의 제안을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서연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구를 찾지 못한 실망감은 여전했지만 사진관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주는 손님들의 사진을 찍었고 서연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의 제안 이후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영숙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시장에서 사온 떡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절미였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떡을 나눠줬습니다. 서연이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태준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진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씨 부인이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강태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숙과 서연도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소문 다 들었다. 내가 여자 동생까지 데려와 키운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진정해? 내가 그 여자 동생까지 먹여 살릴 거야? 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이것 봐, 내가 시집 올 때 뭐 가져왔어? 돈이라도 있어?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사진관을 휘둘러 봤습니다. 이 좁은 데서 세 명이 살 거야? 동생까지? 미쳤구나, 정말.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비켜. 오늘은 이 여자한테 확실히 말해야겠어. 강씨 부인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내 동생 여기 데려오지 마, 알겠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이 강씨 부인을 말렸습니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집입니다. 제가 누구를 데려오든 제 마음입니다. 내 집, 그 집도 내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 내 것이기도 하다고. 법적으로는 제 명의입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어쨌든 돈 내놔. 내 동생 먹여 살릴 돈이라도.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와 서연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뭐? 더 이상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 그 말에 서연이 태준을 봤습니다. 강씨 부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가족, 계약으로 만난 여자가 가족이야? 예. 이제는 가족입니다. 태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강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 여자 동생까지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강 씨 부인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사진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숙이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태주는 문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어머니가 너무 아니에요. 제가 짐이 되는 거 맞아요. 서구까지 오면 짐이 아닙니다. 당신도 서구도 짐이 아닙니다. 사진관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진관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긴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큰일이야.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서구 찾았어. 위치를 알아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어디 있어요? 용산부두 창고야. 근데 문제가 있어. 조직원들이 서구를 붙잡고 있어. 빚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밤 경찰이 그곳을 급습한대. 경찰이 단속 나온다는 정보를 들었어. 그럼 어서 가야죠. 지금 당장. 잠깐. 함부로 가면 위험합니다. 계획이 필요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창고 지도를 그려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서구를 빼내야 해요.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어떻게 들어가죠? 위장해서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쪽에서 일해요. 인부들로 위장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죠. 서연 씨는 집에서 기다리십시오.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가야 해요. 서구는 제 동생이에요. 너무 위험합니다. 전 괜찮아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두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큰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앞장섰습니다. 5번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리로 들어가요. 조심해서. 세 사람은 조용히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웃음소리.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벽에 붙어서 움직였습니다. 큰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서구가 있었습니다.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저쪽 뒷문으로 돌아가요. 서구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세 사람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뒷길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문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뒤편이었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서구가 보였습니다. 가까웠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상자 사이로 몸을 숨기며 다가갔습니다. 서연과 민호가 뒤따랐습니다. 서구 바로 뒤까지 왔습니다. 서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밧줄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 경찰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창고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비명소리, 욕설, 물건 깨지는 소리. 경찰들이 정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먹이 오갔습니다. 의자가 날아갔습니다. 완전한 혼란이었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밧줄을 풀었습니다. 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 서구를 일으켰습니다. 서구는 비틀거렸습니다. 오래 묶여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서구를 봤습니다. 서구야, 누나, 서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서 가요. 민호가 외쳤습니다.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네 사람은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 하나가 그들을 봤습니다. 저기! 놈들이 애를 데리고 도망친다! 조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민호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서 가요. 제가 막을게요. 민호가 조직원과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서연과 서구를 데리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이에요. 네 사람은 부둣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왔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구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구야, 서구야. 서구도 울었습니다. 누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미안해요.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다 잡아갔을 거예요. 태준이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민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죠. 그리고 서구도. 네 사람은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숙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서구를 안아줬습니다. 서구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약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라줬습니다. 태준이 서구에게 물을 떠줬습니다. 서구는 물을 들이켰습니다. 서연은 서구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안전해. 여기 있으면 돼. 서구가 태준을 봤습니다. 저 폐만 끼치는데 아니야. 이제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있는 거야. 서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서구 무사해서 다행이야. 민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떠나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행복해라, 서연아.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1930년 여름 경성 서구는 구출되었습니다.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성공했습니다. 태준, 서연, 민호.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서구를 구했습니다. 민호는 떠났습니다. 서연의 행복을 위해. 이제 사진관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구는 방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서연은 서구의 잠든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태주는 밖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입니다. 서구는 제 가족이니까요. 서연은 태준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구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태준이 약을 발라주고 서연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서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서구는 서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서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 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어머니의 분노 사진관의 좁은 공간 서구까지 더해진 부담. 민호 오빠한테 연락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서구의 편지, 그리고 태준이 준 은반지. 서연은 반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넣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사진관 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사진관을 둘러봤습니다.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태준과 함께했던 순간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태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짐을 봤습니다. 떠나시려는 겁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태준 씨에게 너무 짐이 돼요. 짐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화내셨잖아요. 저희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이 집이 집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사진관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계약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입니다. 태준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서연아 떠나지 마십시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준이 서구를 봤습니다. 서구야, 너도 가족이야. 이해하겠니?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준비됐어? 기차 시간이. 민호는 멈췄습니다. 세 사람을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연아, 약속했잖아. 오늘 새벽 기차 타고 고향 가기로. 서연은 민호와 태준을 번갈아 봤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저는 서연 씨는 여기 남습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민호가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서연 씨의 남편입니다. 계약 남편이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짜 부부도 아니면서 왜 붙잡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입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며칠 산 게 뭐가 진짜예요? 서연이는 원래 내 거였어요. 서연 씨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는 여기 남을래요. 뭐라고?
고마웠어요. 서구 찾는 것도 도와주고. 하지만 서연이 태준을 봤습니다. 저는 태준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을 봤습니다. 확고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태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참 후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행복해라. 서연아, 나는 괜찮아. 내가 웃으면 그걸로 됐어. 민호는 태준을 봤습니다. 경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 울게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사진관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태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을 봤습니다. 그도 그녀를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하지만 서연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태준 씨,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고향 가족들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서구도 그렇고. 부모님은 아직도 찾고 계실 거예요. 편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혼했다고 행복하다고. 서연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만 다녀올게요. 서구랑 함께 가족들한테 정리하고 올게요. 태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떠난다는 말하지만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친 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길어도 2달.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태준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서연도 그를 꼭 안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꼭 돌아오십시오. 1930년 봄 경성 서연과 서구는 잠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리를 위해,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태준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계약이 아니라 운명으로 만난 사람을 이별은 슬펐지만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성역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역사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기차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준, 서연, 서구 세 사람은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구도 짐을 챙겼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아주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서구가 먼저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태준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 씨,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낀 은반지가 느껴졌습니다. 반지 끼고 가세요. 당신은 제 아내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 주고받아요. 자주. 서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저도 매주 쓸게요. 기차 기적이 다시 울렸습니다. 출발 신호였습니다. 서연이 태준을 안았습니다. 태준도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플랫폼에 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도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서연이 몸을 떼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을 봤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기차를 따라 걸었습니다.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태준은 멈춰섰습니다. 기차는 멀어졌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카메라를 닦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서연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준 씨, 고향에 잘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화를 내셨지만 천천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서구도 잘 있어요. 태준 씨 보고 싶어요. 매일. 태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은 사진관 이야기, 손님들 이야기,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말, 편지가 오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두 번씩. 태준은 편지를 받는 날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꽃이 피고 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태준 씨를 만나보고 싶대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드렸더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태준은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매일 사진관을 지켰습니다. 서연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전히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경성은 더워졌습니다. 매미가 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은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사진을 현상하고 있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돌아왔어요. 태준이 달려갔습니다.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도 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부모였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서연을 놓았습니다. 서연의 부모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입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태준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이야기 많이 들었네.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예, 아버님.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태준은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서연을 봤습니다. 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사진관 앞 마당에서 영숙 아주머니가 준비를 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왔습니다. 서연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태준은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간소했지만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서구가 촛불을 켰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지켜봤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부모님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날 밤 태준은 서연과 함께 사진관을 봤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광화사진관 마이너스 가족사진 전문. 서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서연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구가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형님, 누나, 사진 찍어요. 세 사람은 사진관 앞에 섰습니다. 영숙 아주머니가 카메라 뒤에 섰습니다. 자, 웃어봐. 하나, 둘, 셋. 찰칵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태준, 서연, 서구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930년 여름 경성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거짓은 사랑으로 바뀌었고 낯선 사람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태준과 윤서연 그리고 윤서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진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날 사랑은 이렇게 피어났습니다.